자, 봅시다. 됐어? 좀 뭐였어? 인류 문명 발전. 맞네. 재련의 1, 2, 3. 자, 철의 재련 과정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1, 2 했고요. 그다음 3. 자, 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원자, 특정 원자의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입니다. 이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이게 산화수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뭐 나중에 이제 전기 음송도라는 개념도 있고 뭐 루이스 구조, 옥텐룰, 전자배치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수는 사실은 그냥 뚝 떨어진 이론이 아니라 그런 아주 이제 중요한 화학적 개념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고민을 왜? 뭐라고? 이상 메시지 떴어요? 아니구나. 이게 갑자기 녹화가 이상하면 이 네이버 문제인데 네이버 이상이 생기면 메시지가 뜨면서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봐줘야겠죠?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 여진이 언니도 하겠죠? 그래. 여진이 언니 축구 잘해요? 아니요. 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는 좀 봤어요? 네. 어떤 거? 딱 저희 이긴 거. 우리나라 경기 다 봤어요? 네. 그렇구나. 결승전 봤어요, 결승전? 잘해서. 그건 못 봤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월드컵은 우리나라 팀도 재밌었고 다른 나라 팀들도 재밌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자기도 축구 봤어요? 자기는 어떤 경기 봤는데? 포르투갈 우리랑 한 거? 좋았어요. 볼만했죠? 네, 볼만했죠. 1등 공신 호날두. 호날두가 최고의 활약을 해줬죠. 고마워 날두. 네,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그 경기는 뭐.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건 그 화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융합된 거여서 사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배워야 되나?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게 그냥 다짜고짜 중등교과 과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등교과 과정 정도에 나오는 산화수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산화수는 이 산화수와 관련된 이 기본적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흔하게 나오는 산화수들을 이란 뜻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요거 H 플러스 리튬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그리고 Ag 플러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등등
기타 등등등등. 특별히 나중에 이제 그 주기율표를 배우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튬, 소디움, 포타슘 얘네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런 이름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저런 식의 원소들이 기본적으로 1 플러스가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BE2 플러스, MgE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스트론튬 2 플러스, 바륨 2 플러스. 그리고 뭐 구리 2 플러스, 철 2 플러스. 그리고 얘들만 있느냐? 아니요. 또 굉장히 많아요. 이때 또 이 앞에 붙은 베릴륨, 맥니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런 애들을 알칼리 어스 메탈이라고 해요. 알칼리 어스 메탈. 자, 알칼리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고요. 메탈은 금속이고, 난데없는 알칼리 메탈에 얼스가 들어가 있죠. 저기서 얼스의 뜻은 뭘까요? 저기서 얼스의 뜻은 뭘까요? 예, 지구 좋은데요. 지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얼스의 또 다른 뜻은 흙이에요. 흙. 흙 알죠? 흙. 그래서 지구에 있는 흙을 떠다가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저런 금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을 지구의 흙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금속들이라고 해서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뭐 구리, 철 이런 것들도 2 플러스 산화수가 나타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붕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요. 얼루미늄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3 플러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철이 3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겁니다. 빈대라고요? 뭐요? 아, 밴드요? 왜? 어디 다쳤어요? 어디가요? 그래. 뭐,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 나는 뭐 크게 다쳤을까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가면 줘요? 저기 가면 줘요? 그래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서. 오케이. 그래. 뭘 다쳤을까요? 혹시 그거 여러분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아바타 영화 본 사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본 사람? 어땠어요? 그렇죠. 봤어요? 다음 주에? 거기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이 누구더라? 주영이? 주연. 주연아, 그죠. 우리 대화를 통해서 스포를 한번 해볼까요, 주연아? 다음 주에 본다잖아요. 미리 확 그냥 다 어디서 본다겠죠? 그렇지. 거기 스파이더 나오죠, 스파이더. 거미소년 나오잖아, 거미소년. 걔 아빠가 중요한 사람이죠. 거미소년, 거미소년, 그래. 그래. 저번 주에 또 가족끼리 봤거든요. 어마무시하던데요? 야, 어마어마하던데요? 야, 진짜 그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예, 가족끼리 봐도 되고요, 뭐 친구들끼리 봐도 되고. 여진이는 안 봐요? 또 그걸 또 기다리시는구나. 야. 그 아이맥스가 아직 개봉 안 했어요? 했는데 다음 주에 본다고? 아이맥스. 그러네. 그렇지. 이게 그런 작품일수록 이제 크게 보는 게 더 좋지.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1편이 아주 옛날에 나왔죠. 그 뭐야, 그거 아바타 1편 나왔을 때 여러분 완전 애기 아니었어요? 그게 2009년인가 2008년인가 그렇거든요, 1편이. 2009년, 2008년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 3살이요? 아, 2살, 3살? 아, 2살. 그러니까 이제 1편을 극장에서 보진 못했겠네요. 1편도 혹시 봤어요? 1편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안 봤으면 1편 먼저 보세요. 1편이 그 뭐 OTT에 다 떠 있거든요. 다 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어둠의 경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1편부터가 아니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 2008년에 나온 영화지만 그게 그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만한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영화거든요. 1편부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면 2편은 정말 대단한 영화긴 한데 1편에 비해서는 이야기의 밀도가 조금 떨어져요. 이야기가 좀 단순하달까? 2편은? 근데 그래서 2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2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영화를 3, 4, 5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편이 그 3, 4, 5를 연결하는 영화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의 밀도를 좀 낮춘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1편은 전 세계에 자, 이런 거 시작한다? 하면서 1편을 딱 보여준 거라서 1편은 이야기가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그 아바타 1편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자연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2편은 조금 이야기 측면에서는 쉬어가는 이야기예요. 약간. 하지만 그 스펙터클과 액션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바타 영화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좋은 점은 여러분 사실은 뭐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무지막지한 제작비를 투입해가지고 무지막지한 그 뭐냐면 특수효과가 들어간 액션 장면이 들어간 이런 영화를 본 적 있죠. 흔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무지막지한 특수효과와 무지막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액션 장면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를 어디를 어떻게 때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 느낌 그런 받아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가 와랑 장짱짱 하는 거 다 좋은데 누가 그래서 누구를 어디를 어떻게 때린 거야? 뭐 이게 구분 안 될 때 있지. 그럴 때 솔직히 그 영화에 대한 재미는 올라가 확 떨어지잖아. 근데 이 아바타라는 영화의 대단한 점은요. 이 감독님의 어떤 그 액션 연출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무지막지하게 휘황찬란한 액션인데 아바타의 모든 액션 그리고 특수효과가 잔뜩 들어간 액션이잖아요. 아바타의 모든 액션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어딜 때린다를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싸운다, 누가 어떤 무기를 휘두른다, 이게 다 보여요. 전부 다 보여요. 이게 이제 감독으로서의 연출의 힘인 거죠. 그래서 아바타는 액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와, 저렇게 때려 막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감독들이 만들면 휘황찬란하고 돈 많이 쓴 건 알겠는데 지금 뭐가 지나간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바타는 하여튼 대단한 영화인데 건민이가 약간 힘이 없다고 하니 조금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주연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여기서 많이 번 거는 10억, 20억을 번 게 아니고요. 1조, 2조를 벌었다고 생각. 만약에 주연이가 아니 불가능할까요? 아니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예를 들면 카카오를 맨 처음 시작한 김범수 의장이 자기가 그렇게 수조 원대의 주식 재벌이 될지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랭킹 1위가 김범수거든요. 카카오 의장. 이재용 넘어섰어요. 이재용보다 김범수가 더 주식이 많아요. 주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연이가 뭐 10억, 20억 번 게 아니고요. 1조, 2조를 벌었어요. 그거 뭐 할래요?
그거 뭐 할래요? 아 그래요? 자, 여진이는 만약 1조 2조를 벌었어. 그럼 그걸 뭐 할래요? 아, 땅 산다. 땅 사고 집 산다. 좋아요. 좋아, 좋아. 권민아, 1조 2조 벌었어. 그 돈으로 뭐 할래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 벌써 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생각하고, 좋네요. 땅 샀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 하느님 위에 그 건물주님, 맞죠? 그렇죠. 하느님 위에 그 건물주님. 무슨 말이야, 그죠? 그다음에 우리 언니 이름이? 지유 그래. 지유는 그 정도 돈이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땅 사고 어. 회사 매수. 회사 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님 뭐 사드려요? 부모님 좀 사드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면 뭘 할 거냐고 물으면 사실은 집 사고 땅 사고 부동산 사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서 땅 사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전국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삼성일가예요. 대한민국의 땅 면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서울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전국도 아니고 서울의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엄청난 부자죠. 그게 바로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란 신문사가 있는 거 알죠? 그런 신문사가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이렇게 신문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신문사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라. 글쎄요. 나라가 너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좋기만 뭐라고? 그러니까 가면 냄새 나요. 냄새. 미국 가면 냄새 너무 싫어요 진짜. 그렇죠. 이제 어느 지역에나 지역의 냄새가 있죠. 어디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디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하튼.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워낙 크고 복잡한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를 두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나라는 악의 축이에요. 우리나라 전 지구의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에는 바로 이 미국의 개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국 사람이 나쁜 거냐? 결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누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누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모두 다 인정하는 건 이건 맞죠. 이건 맞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왜 선진국일까요? 당연히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도 억수로 많겠죠. 왜 선진국일 수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선진국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교육자인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뭘 할까요? 여기서의 부자는요 10억 20억 번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조 단위의 돈을 번 사람들. 예를 들어 워린 버핏, 그다음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뭐라고? 소소하게 산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 생활은 뭐 이렇게 막 플렉스하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플렉스하는 건 래퍼들이나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플렉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뭘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국의 문화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맞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미국을 본받아야 돼요. 기부도 좋습니다. 기부. 이게 막 좀 어려운 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이런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걸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바로 미국의 부자들은요.
이걸 합니다. 이 어릴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릴 적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 혹은 미취학 학생, 나이로 치자면 10세 이전에 꿨던 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성인이 됐을 때 생각했던 그 꿈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아기 때 순수한 어떤 생명으로서 가졌던 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람입니다. 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일랜드 계 이민자입니다. 이게 영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그 아일랜드가 지금은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에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거지입니다. 거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 이민자여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그때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뭐 배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이 생 거지인데 오직 성실함과 똘똘함, 아시겠어요? 성실함과 똘똘함으로 미국 철강, 지금은 철강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미국이 세계 철강 1위였어요. 그 미국 철강과 철도의 원탑이 됩니다. 즉 미국 철강과 미국 철도의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해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조금 벌었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벌었겠죠.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이 무지막지하게 번 돈으로 이 사람 뭐 했게요? 집 사고 땅 샀을까요? 공부요? 공부도 좋습니다. 좋은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딱 60세가 대단,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모든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 카네기의 모든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지금도 유명한 JP 모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의 최대 투자 회사고 각 국가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미국의 투자 회사입니다. 생각해보면 희한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개인 금융회사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투자 등급을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것에서만 봐도 무지막지한 나라예요. 그 JP 모건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카네기한테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팔았죠? 돈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무려 수십조, 알겠어요? 수십조의 돈이 현금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였겠어요? 잘 나간 회사였겠어요? 잘 나간 회사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수십조의 돈을, 현금을 탁 들고 뭐 했게요? 뭐 했게요? 뭐 했게요? 바로 이 사람이 이건 감동인데 미국 전역에 도서관. 근데 여러분 이 도서관이 왜 그 지역 이런 데 가면 왜 동사무소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도서관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국회 도서관 말한 거 알겠어요? 국회 도서관 말한 거. 그거를 미국 전역에 몇 개를 짓게요? 몇 개 만들게요? 3,500개를 지어요. 그냥 동네 책방 이런 게 아니고요. 국회 도서관만한 걸 미국 전역에 3,500개를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어릴 때 너무 학교에 가고 싶었대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학교에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못 갔겠어요? 가난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학교는 끔찍한 공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학교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재벌 중엔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카네기가 지어놓은 이 도서관에는 여러분 초등, 중등, 대학, 대학원 이상의 공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짜죠, 공짜. 그러면 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춰줄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 그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우주여행이에요, 우주여행. 그냥 진짜 어릴 때 우주여행 하고 싶었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여행 그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돈을 억수로 본 다음에 진짜 우주여행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인물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그 아바타란 영화의 감독님입니다. 왜 이 양반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 감독님은 아바타가 아니어도 이미 유명한 감독입니까? 듣보잡 감독입니까? 이미 미국에서 최고의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그 엄청난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터미네이터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영화 본 사람? 이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3편, 4편 넘어가면서 영화가 셔터 퍽이 되는데 1편, 2편은 정말 기회가 되면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단한 영화가 그 어떤 영화였냐면 또 대단한 영화가 대단한 영화가 이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일리언 2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감독하신 분입니다. 이 영화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시리즈가 6편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2의 감독을 맡았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그런데 이 제임스 카메론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97년인가 8년에가 나오거든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나오는 건데 97년인가 98년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때예요? 여러분은 아예 없을 때죠. 혹시 이 영화 본 사람?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해서 케이블 TV나 이런 데 잔뜩 해주기 때문에 그 안 본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그냥 누가 봐도 재밌는 영화예요. 누가 봐도 새콤달콤 막 아웅 하는 누가 봐도 재밌는 영화. 누가 봐도 아웅 하는 이런 무슨 말 알겠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이 제임스 카메론은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임스 카메론은 역시 어릴 때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뭐냐면 혹시 프랑스 작가 중에 쥘 베른이라는 작가 아세요? 이 작가의 최고 히트작이 뭐죠? 해저 이말리. 혹시 이 소설 읽은 사람?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 19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19세기에 나온 SF 소설이에요. 그럼 SF 소설이니까 약간 황당하겠죠? 뭐냐면 19세기 말인데 뭐가 등장하냐면 지금 수준의 핵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이 나와요. 이 잠수함에 주인공이 선장님이 있는데 그 선장님 이름이 네모 선장이에요.
이게 이름이 네모야. 이게 프랑스 말로 네모인데 뭐 하여튼 이름이 네모야. 이 사람이 엄청난 모험가고 탐험가거든. 그래갖고 자기의 선원과 함께 이 무지막지하게 큰 최첨단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을 여행하면서 모험을 하는 SF 소설이야. 그럼 SF 소설이니까 바닷속에 이상한 괴물도 몬스터도 있을 거고 막 해저에 무슨 문명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바닷속을 갈고 다니는 그 소설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이야. SF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만들어진 적도 많고요. 이 자체로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걸 어린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소설을 읽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은 어릴 적 꿈이 뭐야? 자기가 네모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모 선장처럼 지구의 해양을 알아보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타이타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무지막지한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 제임스 카메론은 돈을 역시나 수십조를 벌어요. 그리고 뭐 할게요? 그리고 뭐 할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뭐 할게요? 바로 해양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해양 연구소를 설립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을 탐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양 연구소를 설립해서 해양학자, 생물학자, 기계공학자는 왜 고용하겠어요? 잠수함 만들려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자 이런 박사급 연구진들을 다 고용을 해가지고요. 잠수함도 개발해요. 그렇죠? 잠수함도 개발해서 자기가 잠수함 운전 자격증도 쫙 따고 그 잠수함을 타고 해저 깊숙이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해저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촬영도 했었어요. 스스로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은 해저의 생태계는 잘 알려져 있어요? 거의 연구된 게 없어요? 거의 연구된 게 없고 해저에는요 진짜 외계에나 있을 법한 그런 기가 막힌 생태계들이 펼쳐진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모양의 생명체들이 질비하대요. 해저는. 그런 걸 제임스 카메론은 7, 8년 동안 바닷속을 가고 다닌 거예요. 어릴 적 그 꿈을 실현한 거죠. 여러분 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잘 봐요. 카네기가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죠. 해저 이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양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껏 개발하지 못했던 해양 기술도 개발했을 거고 해양과 관련된 각종 실험 데이터도 구축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돈으로 7, 8년 동안 바닷속을 다 갈고 다녀요. 그러면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구경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본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제임스 카메론은 본 거예요. 거기서 이 양반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자연에 버금갈 수는 없구나 를 깨달으신 거예요. 끝까지 못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려갈 수 있는 기술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내려가도 별천지래요. 그렇게만 해도 그 철학으로 만든 영화가 아바타예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문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 대기업이 결국 이겨요. 자연과 함께하는 나비족이 이겨요. 결국 나비족이 이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바타에 나온 여러 가지 희한한 생명체들 있죠. 그 생명체들이요 바닷속에 가면 다 있대요. 바닷속에 가면 기가 막힌 애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워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어서 보여준 거래요. 그래서 진짜로 그 아바타에 나오는 몇몇 동물들은요 바닷속에 가면 진짜 그런 비슷한 게 있대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아바타를 만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당연히 여러분 부정적 영향력입니까? 정말로 선한 영향력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알겠죠? 교육자인 내 입장에선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뭐 적어도 나보단 잘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한테 배웠으면 나보다 잘 돼야지. 알겠어요? 나보다 공부 잘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2조 3조 버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딨어. 알겠죠? 그때 제발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이 생각만 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 하지 말고 요 생각도 좀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기들이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꿈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다가 이번 아바타를 한번 보세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지금 내가 해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영화에 나온다는 게 감독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자연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반자본주의적이에요. 이 자본의 힘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걸 굉장히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막 고래잡이 악마로 나오죠. 걔는 악마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알겠죠? 권민 알겠어요? 보세요. 예, 그리고 1편 안 본 사람은 1편 꼭 보고요. 1편도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진짜 1편 안 봤다고요? 그 전에 꼭 보셔야 돼요. 1편 꼭 봐야 돼요. 그렇죠? 1편도 환장하게 재밌어요. 환장하게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안 돼. 그 느낌이 안 와. 꼭 보셔야 돼. 꼭 봐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자, 하여튼 자 보자. 난 그 1편만 극장에서 3번 봤어요. 하고 아바타 1을 극장에서 3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정말 재밌어가지고. 그 3D로 맨 처음 봤거든요. 이제 그냥 2D로 봤거든요. 2D. 그러니까 뭐냐면 3D 말고 그 그냥 보통의 영화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D로 보면 어떻지? 해가지고는 김선아랑 3D로 또 본 거예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또 봤어요. 네, 또 봤어요. 예.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그래, 됐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가봅시다. 자, 붕소, 얼루미늄 등이 3+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붕소 얼루미늄을 나중에 그 주기율표상에선 13족 원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주기율표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철 같은 것들도 3+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철이 지금 보시다시피 2+도 있고 3+도 있죠. 이런 식의 다양한 산화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원소에서. 꼭 철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원소들도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산소 E-, 황 E-. 그래서 산소 황은 보통 E-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FCl, Br, 아이오다이드. 요 네 개. 얘네들은 또 항상 1-다. 이때 요 네 가지를 또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할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산화수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정해진 개념이 있으나 그 개념에 도달하려면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돼서 이런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호돈소 물질. 에서는 그 산화수가 항상 0입니다. 여러분, 호돈소 물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냐면 이제 그거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종류의 원소로만 모여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도 호돈소 상태. 예를 들면은 H2, 뭐 O2, F2, 뭐 그냥 철땡이 이런 식으로 그 원소가 한 가지로만 있는 경우는 다 산화수가 0, 0, 0, 0입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원소끼리 모여 화합물을 이룰 때고요. 호돈소일 때는 원자의 종류의 구분 없이 그냥 다 0, 0, 0, 0이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줄게요. 뭐라고?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1 산화환원반 2 1, 2.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일 산화. 자, 산화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특정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특정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현상. 이걸 산화라고 합니다. 자, 반면 환원은 산화와 반대 과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특정 원자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3. 동시성.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파서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원 반응 없이 산화만 일어나는 것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원만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빠바바밤. 자, 보이시죠? 저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를 잃는 거라고 했죠. 환원이 뭐라고 했어요? 전자를 얻는 거라고 했죠. 잃고 얻을 때 그 개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이유가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항상 그냥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반응물의 구분. 자, 이게 뭐냐? 산화 환원 반응에서 1. 스스로 산화하고 남을 환원시키는 반응물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환원하고 남을 산화시키는 반응물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제, 환원제라는 말의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환원제란 남을 환원시키는 거고요.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걸 산화제라고 한다. 누구에 대해서? 반응물에 대해서. 아시겠죠? 생성물에 대해서는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생성물에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알겠죠?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물들에만 산화제다, 환원제다라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반응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자, 예를 들어 Fe2O3 솔리드 Fe 솔리드 2분의 3 O2 솔리드 O2 가스. 저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찾았나요? 자, 이 반응은 뭐였어요? 그 철의 재련 과정의 목적 반응이었죠. 근데 목적은 저거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저렇게 한다, 안 한다? 저렇게 안 한다고.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는 안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저걸 하자는 거죠. 이때 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호돈소 물질이면 무조건 산화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0, 0이라고 했죠? 알겠죠? 이때
산소는 화합물 상태에서 보통 산화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산소는 2-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철은 산화수가 얼마겠어요? 중성이 되려면 3+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철은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산화수 감소를 산화라 그랬어요? 환원이라 그랬어요? 환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 증가를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해요? 산화. 알겠죠? 겁니다. 알겠죠? 자, 저 경우는 굳이 산화제, 환원제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반응물이 한 종류라서 저런 경우는 산화제다, 환원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 몸 안에서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이런 반응식도 있었어요. 맞나요? 됐죠? 자, 여기서도 산화수를 우선 판단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코크스 탄소하고요, 여기 있는 철의 산화수는 바로 0인 걸 알 수 있어요. 왜죠? 고도원소 물질이니까요. 이때 산소는 산화수가 보통 뭐라고 했죠? 2-라고 했죠. 그럼 이때 철의 산화수는 여기랑 똑같은 3+. 그리고 여기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저 탄소의 산화수는 바로 4+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아까 첫 번째 반응에서는 산소가 뭐 해요? 산소가 뭐 했어요? 산화했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식에서는 산소가 뭐 해요? 두 번째 반응에서 산소가 뭐예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산소가 산화해요, 환원해요? 첫 번째 반응에서는 산소가 뭐 했어요? 산화했잖아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산소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왜? 산화수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건 산화 반응도 아니고 환원 반응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느냐? 자, 철은 산화수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네요. 그렇다면 변함없이 뭐예요? 환원이죠. 이때 이 탄소가 산화수 증가하고 있어요, 산화수 감소하고 있어요? 탄소가 산화수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산화예요, 감소예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위와 아래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아까 스스로 산화하는 반응물을 뭐라 그랬어요? 환원제라고 했죠? 스스로 환원하는 반응물을 뭐라고 했어요? 산화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제와 환원제가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Fe2O3가 일산화탄소랑 역시나 반응을 해서 철이 재련되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다. 고도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산소 산화수 얼마라고요? 2 마이너스. 산소 산화수 얼마라고요? 2 마이너스. 산소 산화수 얼마라고요? 2 마이너스. 아, 그렇다면 지금 산소는 산화해요, 환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뭐가 안 변하니까? 산화수가 안 변하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0인 건 알 수 있겠네요. 호돈소 물질이니까. 그럼 나머지 원소들의 산화수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철은 얘랑 똑같으니까 3 플러스. 이때 탄소 얘랑 똑같으니까 4 플러스. 대. 이때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죠? 산소가 2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어쩔 수 없이 2 플러스가 돼야 중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철은 변함없이 뭐예요? 철은 계속 철은 뭐예요? 환원인데 이땐 누가 산화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까는 코쿠스 자체가 산화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일산화탄소가 산화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됐건 스스로 산화하는 물질을 환원제라 했고요. 환원하는 물질은 산화제라고 했죠.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 산화환원 반응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산화환원 반응 됐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철의 재련 과정에서 4. 자, 이게 뭐냐? 바로 불순물. 이걸 없애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먼지나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끼어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철을 재련해서 철광을 만들었는데 그 철광 안에 막 이상한 불순물 들어 있어. 그것 때문에 막 철로 막 물건 만드는데 막 깨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철강 안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역시 화학 원 과정에서 문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저 불순물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순물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얘기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한테 저 철의 절연에서 불순물 어떻게 제거하느냐, 요거부터 하면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여진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났습니다. 시마이 데스. 시마이.